남편에게 질투 유발 전략을 썼어. 대성공이었지. 소 닭 보듯 하던 남편이 나에게 초호 집중하게 된 거야. 밤도 뜨거워졌지. 하지만 그런 대성공들이 쌓여서 결국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도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충격적이지 않니? 질투 유발 전략을 추천하는 연애 유튜버들 중에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본 적 있니? 남성 질투의 진화에서 부성 불확실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 아내의 자식이 남편의 유전적 자식이 아닐 위험에 대한 이야기야. 아내의 자궁을 옆집 남자에게 빼앗기면 남편은 이중으로 번식 손해를 보지. 옆집 남자의 유전자가 아내의 자궁을 차지한 후에 아이가 무사히 자란다고 하자. 원시 사회에서는 아내의 자궁에 3, 4년 동안 남편 유전자 출입 금지라고 써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남편이 옆집 남자의 유전적 자식을 자기 아이라고 착각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엄청난 희생이 결국 남 좋은 일로 끝나게 되지. 결혼 시장에서 바람기 많은 여자의 가치가 폭락한다는 명제가 진화 심리학계에서는 정설로 통하는 것 같아. 짝 가치가 작은 여자일수록 덜 사랑해주는 것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전략 같아. 바람기 많은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유전적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그런 아이를 덜 사랑해주는 것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전략 같아. 질투 유발 전략을 써서 남편이 질투를 하게 되었다고 하자. 왜 아내에 대한 성욕이 폭발했을 것 같니? 아내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정자 경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을 줄이려고 남편이 자신의 유전자들을 비상출동시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그럴듯하지 않니? 왜 아내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을 것 같니? 관심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긍정적 관심이라면 관심이 클수록 좋겠지만 부정적 관심이라면 관심이 클수록 나쁠 거야. 철천지 원수에 대한 지극히 높은 관심은 복수의 전조일 수 있어. 질투에 빠진 남자가 아내에게 보이는 지극히 높은 관심이 이혼, 폭력, 처자식에 대한 지원 중단과 무관심의 전조일 수도 있을 거야. 남편을 향해서 질투 유발 전략을 상습적으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니? 질투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아내의 외도를 예비적으로 의심하고 본격적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거야. 경찰에 비유하자면 신고 접수 내사 참고 인소한 단계라는 거지. 실제로 바람 피운 것이 아니라 질투를 일부러 유발했을 뿐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이 바람을 피운 적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외도 여부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상습적으로 내사나 참고 인소한 대상이 된 사람이 경찰에게 좋은 인상을 주겠니?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정황을 많이 접할수록 본격적인 정보 탐색 이전부터 남편의 무의식 속에서는 아내의 바람기 점수가 약간은 높아질 것 같아. 질투에 빠진 남편이 열심히 정보를 탐색하다가 외도인지 아닌지 애매한 정보를 발굴해냈다고 하자. 여기에 오류관리 이론을 첨가할 수 있겠지. 화재가 일어났는데 몰랐을 때 치르는 비용이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화재라고 착각할 때 치르는 비용에 비해 훨씬 더 커. 화재 경보기를 설계할 때 화재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어.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몰랐을 때 치르는 비용이 그 반대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 아내의 외도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방향으로 남자의 질투 심리가 진화했는지도 몰라. 이 가설이 옳다면 이미 질투에 빠진 남자가 애매한 정보를 발굴해냈을 때 아내의 바람기 점수를 많이 높일 수도 있을 거야. 아내가 순전히 남편의 관심을 얻으려고 질투 유발 전략을 썼을 뿐인데 남편의 무의식 속에서는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술이나 담배를 즐기면서 얻는 즉각적 이득은 눈에 잘 보여. 불안이 줄어들거나 기분이 아주 좋아지거나 친구를 사귈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반면 술이나 담배가 몸이나 마음에 끼치는 장기적 해악이 당장은 잘 안 보이지. 그런 식으로 몸이나 마음을 점점 침식하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끔찍한 증상들이 눈에 띄게 된다고. 질투 유발 전략을 상습적으로 사용했을 때 여자에게 끼치는 해악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물론 여기에서 소개한 진화심리학 가설들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야. 오류관리 이론의 핵심 논리에 주목해보자. 위험이 매우 크다면 그 위험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더라도 조심하는 것이 상책 아닐까? 진화심리학 자체가 사이비과학에 불과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로 가치가 없다면 왜 진화심리학자가 쓴 논문들이 SCI, SSCI 등재 학술지에 점점 더 많이 실리는 걸까? 질투 유발 전략의 위험을 걱정하는 아내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성 불확실성에 대한 남편의 의심을 과학적으로 확실히 불식시켰다고 하자. 이번에는 진화적 불일치를 첨가할 차례야. 부성 불확실성에 대한 남편의 지식은 해리될 수 있어. 유전자 검사 덕분에 의식적 수준에서 남편은 부성 불확실성은 없다고 확신하지. 하지만 무의식 어딘가에서는 부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유전자 검사가 가능할 때 인간이 진화한 기간은 무시해도 될 정도야. 남자는 명목상 친자식의 얼굴 생김새, 목소리, 냄새 등으로 부성 불확실성을 평가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아. 남자는 아내의 바람기를 평가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부성 불확실성을 평가하도록 진화한 것 같아.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무리 확실하게 입증해도 그런 정보가 부성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걸 진화적 불일치라고 하지. 진화한 환경과 매우 다른 환경에서는 인간의 심리가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야동을 보는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의식적 지식 수준에서는 야동 속 여자를 임신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그런데도 왜 남자는 성적으로 흥분할까? 남자가 고해상도 야동이 가능한 환경에서 진화한 기간은 무시해도 될 정도야. 원시 사회에서 눈앞에 벌거벗은 여자가 요염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면 그건 짝짓기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야. 그런 상황에서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남자는 콘돔이 없던 시절에 오랜 기간 진화했어. 원시 사회에서 섹스를 했다면 그것은 상당한 수준의 임신 가능성을 뜻해. 현대 사회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남편이 목격했다고 하자. 콘돔을 사용했다고 해서 남편의 분노가 많이 사라질 것 같니?